자, 보세요. 인수분해 좀 나갈게요. 인수분해는 얘들아, 개념을 짧게 할 건데, 왜냐면 개념이 별로 없고, 너희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은 문제, 좋은 문제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이제 인수분해 과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거거든. 봐봐. 인수분해란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인수분해가 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수분해라는 건,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과 C라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이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B가 A의 인수다. C가 A의 인수다.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전개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을 계속 외우게 시켰잖아. 그거 곱셈 공식 뒤집으면은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컨셉을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전개한 건지 인수분해한 건지. 봐봐.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건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얘들아, 우리 책을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됐다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난 지금 곱셈 공식을 쓴 거야? 인수분해 공식을 쓴 거야? 곱셈 공식을 쓴 거야. 전개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는 무슨 공식을 쓴 거야? 인수분해 공식을 쓴 거야. 그럼 얘 인수를 말해봐. A 플러스 B가 인수지. 얘 인수 또 말해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인수지. 얘 인수 또 말해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수들의 곱은 다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다. 약수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 그럼 얘들아, 인수분해를 할 때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있거든? 근데 사실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고수는 이 알고리즘대로 인수분해를 하질 않아. 그냥 보이면 이거 그거네 해버려, 그냥.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 뭐 굳이 이런 알고리즘을 하나 제공하는 거야. 이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인수분해가 좀 될 때가 많아라는 걸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야. 궁극적인 건 그냥 보면은 아 이거 그거네 해서 그냥 바로 풀려지는 그런 그 정도의 훈련.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지금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되 나중엔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 첫 번째는 나중에도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공통인수 묻기부터 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공통인수 묻기를 먼저 시도해야지 연산 난이도가 팍 떨어진다 얘들아.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먼저 하세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 묻기에서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혹은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돼? 그럼 끝난 거지.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여기서 조금 이제 애매모호해지지. 여기서 여러 가지 유형이라는 건 치환을 한다던가 뭐 x제곱으로 묶어가지고 대칭형의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을 거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던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형 우리가 지금 숙지하고 있는 그 유형에 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봐. 그래서 해결이 되면 그냥 끝난 거지. 만약에 또 안 돼? 그러면 적당한 항 묶기를 시도해 봐야 돼. 항을 몇 개씩 묶어보는 거야. 이건 당연히 시행착오가 많아, 얘들아.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다른 시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돼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행착오 실패를 많이 한다. 만약에 됐어? 그럼 끝난 거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림차순 정리가 최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끝판왕은 내림차순 정리다. 근데 진짜 찐으로 어려운 건 내림차순 정리해도 안 풀리는 애가 있거든. 그때는 항을 막 몇 개씩 묶어서 해야 돼. 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 따로.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독특한 경우니까 기본적인 인수분해의 알고리즘은 이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 너희가 초반에 조금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면. 그러다가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엔 이것도 없이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냥 문제가 풀리는 그런 구조고, 내림차순 정리 이제 유형이 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문제 풀면서 진행할게요. 일단 사고방식이에요. 자, 풀어볼게요. 자, 저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했는데, 얘로 인수분해인데, 쟤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공통인수 묻기야. 그럼 얘들아, 너희가 항을 이렇게 하나의 부분,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공통인수 묻기를 이제 시선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여기 안에 누구 있는 게 보여버려. x 플러스 2y가 있는 게 보이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보려고 해야 보인다, 인수분해는. 자, 앞에 물결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앞에 물결 부분만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제곱이야. 헷갈리면은 네모 세제곱 플러스 세모 세제곱은 이걸로 해서 네모 세모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하세요. 헷갈리면 이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로 공통인수 묻기를 해주자. 그러면 x 플러스 2y로 공통인수 묻기 하면 앞에 뭐 남아? 이거 남죠? 뒤에는 얘 남죠? 계산해서 5로 만드시다. 그럼 여기 인수분해 더 되면 더 해주면 되더라. 얘가 x-y와 x-4y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인수분해 그냥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첫 번째 단계는 뭐다? 공통인수 묻기다. 이게 되면은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나중 되면 이렇게 하질 않아. 그냥 보면은 그거다 해. 이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지. 어떤 유형이냐면 공통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을 하는 거야. 라고 내가 굳이 말하는 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고 안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초반에는 그 과정을 건너야 돼서. 해볼게요. 이걸 얘들아 나는 짝꿍 찾기라고 불러. 이게 1번, 2번 영역, 3번, 4번. 야,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 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전체가? 왜 아니야? 플러스 6이 있어서 인수의 곱으로 표현된 게 아니니까 인수분해 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짝꿍 찾기 해야 되는데 보통은 x의 개수를 통일시키는 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다. 가끔 어려우면 상수항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근데 상수항을 통일시키는 문제는 진짜 극히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x의 개수를 맞추려고 시도해 봐야 돼. 1번 짝꿍 누구가 돼야 돼? 1번 짝꿍 3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와 2번 짝꿍이 저절로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을 t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이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t를 보통 써요. 이 다음에 일사천리지. 뭐지? 24, 30, 36,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 하면 돼요. 이건데, 근데 봐봐. 내가 난이도를 높여볼게. 이거 인수분해 해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공통된 부분 없잖아. 어떻게? 얘를 이제 쪼개 넣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는 거야. 이거 잘못된 만남이거든, 이게. 지금 짝꿍이 잘못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거랑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맞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짝꿍을 잘못 매칭해 놓은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쪼개, 그러니까 갈라놔. 갈라놓은 다음에 짝꿍을 이제 올바르게 다시 매칭하면 되더라. 알겠지?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한 번만 경험하면은 별거 아닌 발상이니까. 계속 똑같은 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치환해서. 짝꿍 찾기의 일환인데 다음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 꼴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2차식의 제곱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역시 짝꿍 찾기 해야 되겠지? 첫 번째 짝꿍 누구야? x마사가 짝꿍이겠지? 바로 갈게. 자, 여기서 t라고 치환합시다. 치환할 때는 선언하는 게 기본이야, 얘들아. 꼭 써. 나도 가끔 귀찮긴 한데 그래도 써야 돼. 그러면 가 되는데 얘들아, 지금 t 자체가 어떤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떤 2차식의 완전 제곱식 돼야 되는 거니까 얘 자체가 그냥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판별식은 0이다 해도 되고, 아니면 상수항이 얘의 절반의 제곱이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이게 t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일 거니까 얘가 25 돼야 되니까 k가 얼마? 1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을 하나씩 다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뭔가 중요하면 이름을 주는 거거든? 얘한테도 이름을 줄게, 얘들아. 얘는 식의 형태가 4승, 2승, 상수. 이거를 2차가 이렇게 중복돼 있거든?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보기차 식이라고 부를게요. 2차가 복한 거야, 중복한 거야, 얘들아. 그럼 몇 차야, 이거? 2차가 이렇게 중복해 있으면. 4차지. 하나 빠지면 몇 차야? 2차지. 이것도 빠지면 몇 차야? 상수야. 그래서 이걸 보기차 식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보기차 방정식이고. 자, 보기차 식의 인수분해는 케이스가 두 개야. 그러니까 아예 유형이 두 개인 거야. 스텝 1, 스텝 2가 아니라. 첫 번째 유형은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유형. 이게 쉽지? 두 번째는 저게 안 되면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케이스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얘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케이스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외워, 얘들아. 자, 해볼게. 보기차 방정식이네? 치환해봐야지. 이게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돼, 지금? 9, 4, 36. 돼버렸지? 그러면 t마구, t마사. 할 거 없으니까 돌려줘. x제곱 마구, x제곱 마사.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사 뭐 등등으로 인수분해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중에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쉽죠? 너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크게 안 달라, 얘들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보기차 식의 인수분해 두 번째 케이스야. 해볼게. 문자 두 개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거든. 자, 그러면 라지 A, 라지 B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되냐는 질문이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아예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아예 아닌 거야. 그럼 뭘 사용하는 케이스다?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케이스니까 이걸 이제 조작을 좀 해줘야 돼.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나 연습할 시간은 못 주는데 얘들아 집에 가서 해놔. 해볼게. 시원 자체를 안 해, 얘들아, 이러면. 근데 합차 공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인정해줘야 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앞부분이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후보가 두 가지 있거든. 이 전체가 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의 완전 제곱일 수 있고 x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의 완전 제곱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가 얼마 또는 얼마가 될 수 있어. 여기 가운데 껴넣어야 되는 게.
8x제곱 y제곱 이거 껴넣어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껴넣어가지고 완전제곱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거 선택할지 이거 선택할지는 여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고 판단하는 거야. 내 맘대로 저런 거 더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내 맘대로 이런 거 빼면 안 되니까 이걸 더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 뒷부분은 이것이 될 걸 고려해서 이렇게가 좋니 이렇게가 좋니를 봐야 돼. 이렇게 마구 x제곱 y제곱이 좋니 플러스 7x제곱 y제곱이 좋니. 마구가 좋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 주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해보면 바로 돼, 얘들아. 내가 지금 설명하냐고 이렇게 자세히 했지. 해보면 그냥 바로 돼. 연습을 하셔야죠, 그 대신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y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마구니까 3xy의 완전제곱 되는 거죠. 그럼 합차 공식 쓸 건데 네모, 세모스럽게 씁시다.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를 정리해 볼게. 네모 빼기 세모를 정리해 볼게.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가 더 된다면 더 해줘. 지금 더 되는 거 없으니까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얘들아 너희 좀 익숙하지 않아? 너희 곱셈 공식에서 일부러 이거 하나 넣어놨는데 내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중 하나로 x 4제곱 y x제곱 y제곱 y 4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 돼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부터 하자. 플러스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거 볼 때 얘들아 얘를 이거거든 지금 얘가. 그잖아 얘들아 정리해보면.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 해주고 네모 빼기 세모 해준 거예요. 얘도 사실 이것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합차를 이용한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중 합차를 이용한 형태였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인수인 걸 찾으래.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지. 공통인수 없으니까 전개해가지고 항 적당히 묶으면 되더라. 얘들아, 항이 4개일 때 특히 적당한 항 묶기가 많다. 그럼 이제 항이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둘둘 묶는 경우가 있고, 거의 둘둘로 돼. 조금 잘 찾아가지고. 근데 가끔 좀 어려우면 셋 하나일 때가 있어. 그래서 둘둘 하다 안 되면 셋 하나로 해야 된다. 셋 하나는 되게 뚜렷해. 하나가 완전 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완전, 합쳐서 완전 제곱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항이 4개란 말이야. 막 2개씩 묶어서 해봐.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3개 하나를 시도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제 합쳐공식으로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셋 하나. 근데 셋 하나는 이제 자주 나오진 않고 둘둘을 먼저 시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개 묶으면 2개를 y로 묶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보자. 그럼 이 순간 문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잘못 묶여져 있으면 풀어가지고 다시 묶으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의 일종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깊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특이한 유형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은 그냥 할게요. 이걸로 해볼게. 공통인수 묶기 택도 없지. 인수분해 공식 보이지도 않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딱히 저거 유형이라고 떠오르는 건 없지. 적당한 항 묶기인데 항을 몇 개씩 묶어서 해볼 수 있어. 이게 적당한 항 묶기로 되는 애도 있거든. 이렇게 3개 묶으면 얘들아 3개를 하나로 본다면 x 플러스 y, x 플러스 3y야. 근데 여기 x 플러스 3y나 x 뭐 있지가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항 묶기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그러면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 안 풀리면 그냥 내림차순 정리. 근데 차수가 낮은 걸로 해야 된다. 를
평소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수 정리한다 이렇게 해버릴 거야. 지금 한 번만 딱 이유를 말해줄게. 얘들아, 왜 차수가 낮은 걸로 하냐면 뭐 이렇게 있어. 내가 이거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그러면 x에 대해서 몇 차야, 저 식이? 2차지.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한다는 소리거든. 여기 이제 y랑 k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니까 나머지 상수로 취급하고 x만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러면 이게 x에 대해서 몇 차식이니? 2차식이지, 얘들아. 근데 내가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x랑 k를 포함해서. 그럼 이건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얘들아, 나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2차식 인수분해가 편해, 1차식 인수분해가 편해. 1차식 인수분해가 편해. 그러니까 타수를 다운시켜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타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평소에는 그냥 할게, 얘들아. 이렇게 이유를 매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그래요. 근데 x에 대해서도 2차고 y에 대해서 2차.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그럼 기왕이면 x로 하자. 그런데 해보면 여기가 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크게 이렇게 x자형 분리법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x자형 분리법 혹은 2차 삼항이라고 불러. x에 대해서 2차고 항이 3개라서. 그래서 같은 말이야. x자형 분리법을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니까 중등 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내림차순 정리만 잘 하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 하다 안 되면 최후에는 결국 내림차순 정리야, 얘들아. 이것도 그냥 내림차순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차수가 다 똑같을 예정이라서. 이거 별표잖아,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게 한 문제 나와요. 보통은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랑 같이 나와.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등등 이렇게 나와. 이거는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좀 특이 유형인데 이게 지금 테크니컬에서 그냥 배워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보면은 사타식이야, 결국은. 얘들아, 사타식의 인수분해는 뭘로 하는 게 기본이야? 인수정리에 의한 조리제법을 하는 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먼저 시도해. 그럼 얘들아, 내가 넣어서 0되는 수를 찾는 행위가 인수를 찾는 행위거든? 그럼 몇을 넣어봐? 1 넣어볼 수 있지. 또, 마일 넣어볼 수 있지. 얘들아, 여기서 2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2가 될 수도 있어? 2는 절대 안 돼, 얘들아. 이거 먼저 할게. 2는 왜 안 되냐면, 너희가 그 고차식을,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고 부르는데, 넣어서 0되는 수의 후보가 얘야, 얘들아. 이게 넣어서 0되는 수의 후보거든? 개수가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될 때를 전제하고 있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하시하면 개수를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고 뿔마까지 붙여서 얘네들만 넣어보는 거야. 이유를 이따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주장을 이해하자. 어떤 식이 얘들아 fx라고 하자. 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할 때 숫자 넣어서 0 되는 걸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넣어볼 거 후보가 누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7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그래서 후보는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1, 뿔마 2분의 1, 뿔마 3분의 1, 뿔마 6분의 1, 뿔마 7을 하고 있지. 7, 뿔마 2분의 7, 뿔마 3분의 7, 뿔마 6분의 7만 후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2를 넣어볼 필요가 없어. 2는 절대 안 돼. 왜 절대 안 되냐면 얘들아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일어날 거 아니야.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이게 항등식일 텐데
A1, A2, A3는 얼마야? 6이지. 최고참 계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B1, B2, B3는 얼마야? 7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얘들아, 내가 넣어서 0 되는 수는 여기 봐봐. 넣어서 0 되는 수는 마이너스 A1분의 B1이지. 이게 넣어서 0 되는 수지. 뭐 2, 2 똑같고 3, 3 똑같겠지만. 그럼 얘는 얘들아, A1은 당연히 6의 약수지. B1은 7의 약수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만 후보인 거야. 나머지는 후보가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엄한 거 넣지 말고 의미 있는 거를 넣어야 돼. 여기서 2 넣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1 넣어보고 마일 넣어보고 그거 안 되면은 2분의 1 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2 넣어보는 건 무의미해요. 개수가 유리수 범위 안에선.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리제법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거 조리제법으로 안 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특이 유형이. 그게 바로 앞에서 했던 이러한 형태거든. 이게 좀 너무 기술적이라서 그냥 배워서 해야 돼. 내신에 나오면 그냥 뚝딱 풀어야 돼. 별거 아니긴 하니까. 이제 이 문제의 제일 어려운 점은 이 문제가 그 문제군 하는 게 어렵거든. 이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얘들아 1, 마오, 8, 마오, 1. 개수가 얘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상황이 1대야.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테크닉이에요. 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설명했어. 첫 번째, x제곱으로 묶어야 돼. x제곱으로 묶었어. 그리고 여기서 짝꿍 찾기. 얘들아, 개수가 대칭되니까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개수가 대칭되는 애를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치환 거는 거지.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때 주의점. 이거 t로 표현해봐. t제곱이야? t제곱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를 많이 빼먹어서 틀려요. 자, 그러면 치환할 때 이렇게 원래 문자랑 t가 섞여 있는 게 좋진 않은데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런 문제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니까 2, 3 하고 돌려줘야 돼 얘들아. t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지. 하고 이거 너무 못생겼으니까 x 뺏어서 얘 주자. 이거 x 두 개인데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인수분해 더 되면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테크닉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안 배우면 이걸 떠올릴 수가 없잖아. 사실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유형은 일단 첫 번째 고차식이고 3차 이상의 식이고 보통 4차나 5차로 나와. 두 번째 가운데 하늘 기준으로 개수가 어떤 상태다? 대칭되는 상태다. 이때 x제곱으로 묶어서 치환만 잘하면 일사천리야. 연습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걸 떠올려야지 풀린다. 안 그러면 그냥 안 풀린다. 수능엔 안 나올 건데 내신에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래. 그때 어떤 삼각형이니? 인수분해해서 ABC 관계식 얻으면 되는데 보세요. 이거 만족하면 무슨 삼각형? 이라고 하면 감점이라고 중학교 때부터 감점 당했잖아 얘들아.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 각시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으로 말해야 돼. 이러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등변 삼각형. 이러면 무슨 삼각형인지 생각해봐. 틀릴 거라서. 이러면 뭐고 이러면 뭐야? 이거부터 하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러면. 직각 그리고 이등변이니까. 얘는 직각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이 될 이유는 없어. 직각 삼각형이 되거나 이등변 삼각형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직각 이등변이 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이라고 특정하면 안 되겠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면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이고, 좀 더 자세히 서술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들아. end랑 OR을 구별해야 돼.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얘들아. 이러면 직각 이등변이니 직각 또는 이등변이니. 또는 얘, 왜냐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얘가? 근데 식으로는 얘들아 이걸 자꾸 식으로 줄 거 아니야. 이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실수의 제곱의 합이 빵이면 빵, 빵 돼야 되는 거니까. 빵, 그리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또는 이등변, 직각 이등변. 이런 디테일만 좀 잘 살리면 되고, 인수분해는 그냥 연습해서 해내는데, 안 되면 내림차수 정리하시면 돼요. 조리제법 쓰라는 말이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건 넘어갈게요. 곱셈공식 변형 앞에서 한참 했으니까 넘어갈게. 이거 오늘 보니까 잘 풀더라. 2025를 t라고 보지 말고 a로 봅시다. a 세제곱 빼기 1, a 플러스 1. 지. 이거 약분이 보여야 돼, 얘들아. 약분이 안 보이면 경험치 부족이야. 약분하면 뭐야? 그냥 a-1이죠. 그래서 앞부분 해결됐죠? 뒷부분은 얘들아 3차, 2차니까 여기서 13이 일단 좀 중요한 애일 거예요. t라고 생각을 해주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t마 3의 세제곱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는 거야. 이거 지금 맞니 이거?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맞지? 그리고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하면 맞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유형이 이거 이제 도형에다 활용한 건데 얘들아 제발 쫄지 좀 마. 그냥 하면 돼. 너희가 시험장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뭐랄까 압도당하거든? 너희 오늘 이 정사면체 정사각뿔 문제 얘들아 압도당했잖아. 별거 아닌데 그냥 그림 보고 압도당했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버리긴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 쫄지 말고 다 열심히 해놔요. 그냥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부피가 주어져 있고 부피를 인수분해해서 높이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추론하라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냥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유도 찾아내면 돼, 얘들아. 인수분해 그냥 얘 하면 돼요. 해보면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거라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이게 어쨌든 내가 지금 유형 정리를 한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 잘 풀어오고 프린트는 괜찮게 풀릴 것 같거든. 근데 제니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너희.